자, 봅시다. 지난 시간에 제곱근이 뭔지 그리고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 이걸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한꺼번에 부호를 씁니다. 이런 거를 뭐 복부호라고 그러거든요. 복부호. 겹쳐져 있는 부호. 이거 플러스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를 한꺼번에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한다. 그런데 제곱근 A는 이건 그냥 루트 A를 읽은 거다.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에서 너희들이 제일 헷갈려 하는 내용은 결국엔 이거야. 뭐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루트의 1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의 1 플러스 x의 제곱 같은 걸 간단히 해라. 이 부분만 해결되면 사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서는 헷갈릴 만한 포인트가 별로 없어요. 아니면 이제 뭐 말장난하는 거 몇 가지 있지. 뭐 루트 64의 제곱근 뭐 이런 거 맞아요. 그렇게 두 가지 포인트가 헷갈릴 만한 포인트인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제곱과 루트는 사라진다고 그랬어. 맞아 안 맞아? 제곱과 루트가 사라지면 뭐가 생긴다고? 절대값이 생긴다고 했어. 절대값 1-x 빼기 절대값 1 플러스 x. 절대값 안의 내용이 음수면 양수를 바꾼다가 아니라 양수를 바꿀 때 마이너스를 추가로 붙인다라고 기억을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부호를 바꾼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맞아. 절대값 안의 내용이 양수면 그냥 쓴다라고 기억하라는 거야. 이해돼 안 돼요? 이해돼? 근데 절대값 안의 내용이 식이야. 식인데 x가 뭐 0보다 커. 0보다 큰 거 들어가면 양수니까 이럴 땐 그냥 괄호로 바꾼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돼? 이해돼요? 근데 절대값 안의 내용이 식인데 뭐 x가 뭐 1보다 작으면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음수거든요. 그러면 괄호로 바꾸고 부호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 이해됩니까? 그러면 저 문제에서는 일단 괄호로 바꾸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돼? 괄호로 바꾼 다음에 이거의 부호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이고 양수면 그대로 둔다. 근데 이걸 가지고 원칙은 뭘 하는 거라고 그랬어? 우리가 2학년 과정에 하는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곱하고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고 1-x는 여기다가 1 더한 거니까 여기도 1 더하고 여기도 1 더하면 1-x는 어쨌든 0보다 크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래서 0보다 크니까 그대로 두는 건데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잖아. 일이 많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그냥 이 사이에 있는 숫자가 아무거나 들어가도 부호가 일정하게 바뀔 거니까 이 사이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하나 0 같은 걸 넣어보라고. 0을 넣으면 1 빼기 0은 1이니까 양수네. 양수니까 그냥 두는 거야. 이해돼 안 돼? 그 다음에 여기도 0 넣으면 뭐야? 그럼 이거는 바뀌는 게 아니었네. 그래? x-1로 했어야겠다. 영 같은 거 넣어보면 음수되잖아요. 이런 애는. 맞아요? 0 같은 거 넣으면 음수되니까 음수일 때 부호를 바꿔. 마이너스가 두 개 연속되면 1학년 때 플러스로 바꾸잖아요. 이런 다음에 간단히 해주는 형태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야 돼? 그러면 얘를 차근차근 이 형태가
1단원에 나온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 형태 언제까지 나오냐면 너희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나와요. 계속 나와, 계속 나온다고. 물론 그렇게 계속 나오면 고등학교 가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겠지. 근데 생각보다 고등학교 가서도 해결 못하는 것들이 세고 셌어. 그러지 말라고. 알아들어요? 처음 배울 때부터 확실하게 해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 외에는 뭐 너희들 틀린 거는 좀 해보시고 숙제 지금 채점해주고 계시니까 이 개념책에서 10번 같은 거 한번 볼까요? 페이지 10쪽에 4번 같은 거. 페이지 10쪽에 4번 같은 거 보면 개념편이에요. 개념편 페이지 10쪽에 4번 같은 거 보면 루트 16의 음의 제곱근 그랬습니다. 루트 16의 음의 제곱근을 A라고 그랬는데 이거 루트 16에 이렇게 읽지 말고 바로 바꿔서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루트 16은 얼마야? 얼마야? 4죠? 4의 음의 제곱근이니까 마이너스 2 되는 겁니다. 이해돼 안 돼? 이해돼요? 저렇게 루트 써있는 애는 무조건 다 바꿔서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제곱의 양의 제곱근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2 제곱의 양의 제곱근을 B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이너스 9의 제곱의 양의 제곱근이 아니라 이거 항상 계산해서 읽어야 된다고 그랬다. 그럼 마이너스 9의 제곱은 얼마야? 81이죠? 81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81의 제곱근이니까 양의 제곱근 9죠. 이해돼야 안 돼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계산해서 읽어야 된다. 알아듣죠?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뭐 이런 거 했었잖아. 64 루트 64에 루트 64는 제곱된 도체가 안 나오는구나. 그래 그냥 루트 81에 루트 81에 양의 제곱근의 음의 제곱근 이런 것까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알아들어? 그러면 루트 81은 9고요. 9의 양의 제곱근은 3이고요. 3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3이겠지. 뭔 말인지 안 돼? 알아들어? 이 정도까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알아들어요? 자, 오늘 세진도 조금 나갑시다. 무리수와 실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에 대한 얘기, 수의 체계, 수체계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숫자는 자연수예요. 그죠? 자연수는 양의 정수라고도 하죠. 양의 정수와 0과 음의 정수를 합쳐서 정수라고 하고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합쳐서 유리수라고 하고 유리수의 뜻 기억나요? 유리수의 뜻 B분의 A꼴로 쓸 수 있는 수가 유리수예요. B 분모는 0이 아니고 분모가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 그러니까 분수꼴로 쓸 수 있는 수가 유리수야. 분수꼴로 나타나지 않는 수를 유리수가 아닌 수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수라고 그래요. 무리수.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실수라는 A의 몫입니다. 이렇게 실수라는 어떤 집단 안에 유리수가 있고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가 있는 거야. 유리수, 무리수는 공통으로 섞이는 애가 없어요. 동물, 식물 같은 거야. 근데 심지어 동물, 식물도 알 수 없는 막 이상한 애들이 있는데 이건 생물이 아니니까 막 섞이고 이런 거 없단 말이야.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 무리수 아니면 유리수예요. 자, 실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고요. 리얼 넘버입니다. 리얼 넘버. 그러면 실수의 특징은 뭐냐면 수직선이 실수로 가득 차 있어요. 수직선이 실수로 가득 차 있어요. 수직선을 실수들로만 가득 채울 수 있다라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어. 1과 2 사이에 1은 루트 1이 되고 2는 루트 4가 되면 2 사이에 루트 2도 있고 루트 3도 있으면 루트 2와 루트 3은 분수나 자연스럽게 표시되는 게 있었으면 그냥 그렇게 썼겠지. 계산을 했겠지. 맞아. 그래서 이 무리수들은 전부 다 문자나 기호로 표현되는 수라고 했었어. 맞아. 루트라는 기호를 쓰거나 파이라는 문자를 쓰거나 그 다음에 너희들이 고등학교 가면 뭐 이런 거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2의 2승 막 이러면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2라는 무리수도 있고요. 뭐 로그 들어가는 뭐 이런 무리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호를 쓰거나 루트 이런 기호를 쓰거나 파이나 이처럼 알파벳을 쓰거나 파이도 그리스 알파벳이에요. 영어 알파벳은 아니고 그리스 알파벳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애들인데 그러면 수직선에 루트 2라는 자리가 있다는 거고 루트 3이라는 자리가 있다는 거고 뭐 3하고 4 사이에 3.14 1592 파이라는 자리도 있다는 거고 이해됩니까? 2라는 무리수는 2.7 얼마예요? 2라는 자리도 있는 거고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 안 돼? 그럼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수직선은 뭘로 가득 채울 수 있다고 그랬어? 실수로 가득 채울 수 있다고 그랬어. 실수로 수직선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가 다 실수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돼? 이해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봅시다. 수직선은 유리수로 가득 채울 수 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당연히 틀린 말이죠. 무리수 자리가 있잖아. 그러면은 유리수를 쫙 그리면 무리수 빵꾸가 뚫린다는 뜻이야. 이해돼 안 돼? 이해됩니까? 뭐 마이너스 루트 2 이쪽으로도 뚫려요. 마이너스 루트 2 뭐 이쪽으로 뚫린단 말이야. 이해돼 안 돼? 생각보다 무리수는 굉장히 많아요. 그럼 당연히 무리수로도 무리수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 당연히 안 되겠죠. 무리수를 또 쫙 발라놓으면 유리수 빵꾸가 뚫린다는 뜻이야. 이해돼 안 돼? 유리수가 더 많아요? 무리수가 더 많아요는 의미가 없어. 둘 다 졸라게 많아.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 무한대로 많아. 그래서 누가 더 많은지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유리수만으로 안 되고 무리수만으로 안 돼. 여기도 보면 알잖아. 실수는 유리수로만으로도 빈 공간이 있고 무리수만으로도 빈 공간이 생긴단 말이야.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수직선에 있는 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란 뜻이고 수직선은 뭐로만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친 실수로만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득 채운다 말고 내가 아까 유리수와 무리수는 무수히 많아. 무한대로 많다고 그랬어. 그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무리수는 무한대로 많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리수도 무한대로 많겠지. 그런데 재밌는 건 1과 2 사이에는 유리수가 얼만큼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무한대로 많아.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1000분의 1, 억분의 1, 조분의 1 그냥 분자 1인 것만 따져도 그건 0과 1 사이네. 그럼 1 플러스 2분의 1, 1 플러스 3분의 1 뭐 이렇게 따지면 되잖아. 이해돼 안 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냥 무한대로 많아요. 얘네는. 그럼 이 사이에
무리수는 얼만큼 있어요? 그러면 무리수도 무한대로 많아. 무리수가 왜 무한대로 많아요? 루트 2랑 루트 3만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것만 무리수가 아니라고 그랬어. 이제 너희는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1, 2, 루트 이렇게 말하자면 한 번 표현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사실 수가 한 번 써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경험을 너희들이 언제 하냐면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해. 어떤 거 해? 그때는 그런 인식을 못해. 이렇게 생긴 부채꼴에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그러면 6파이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2분의 3파이 3 더하기 3 6 더하기 2분의 3파이 이렇게 답이 나와요. 이게 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러면 맞죠? 6 더하기 여기가 2분의 3파이 나와요. 이렇게 된다고. 그럼 너희들이 이게 통째로 하나의 숫자라는 의식을 못하고 그냥 답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넘어가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이게 통째로 하나의 숫자야. 그러면 1 더하기 파이도 하나의 숫자인가요? 네. 얘가 3.14159이 가는 숫자면 얘는 4.14159이 가는 숫자야.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해돼? 그러면 왜 얘를 하나로 못 씁니까? 유리수와 무리수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애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네들은 한 번에 계산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 없어. 그래서 덧셈 뺄셈을 활용해서 하나의 항처럼 시계 항처럼 표현을 하는데 그게 하나의 숫자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 너희들. 무슨 말인지 해야 돼?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무리수는 뭐 루트 2, 루트 3 이런 거잖아요. 루트 2가 하나의 숫자면 루트 2 빼기 1도 하나의 숫자야. 뭔 말인지 해야 돼요? 루트 2 더하기 2분의 1도 이게 통째로 하나의 숫자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기에다가 이제부터 루트 2 더하기 0.1, 루트 2 더하기 0.01, 루트 2 더하기 0.001 이거를 무한히 하면 이 사이에 점이 무리수점이 어마어마하게 찍힌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 무리수가 얼만큼 있겠어? 무한히 많겠지.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뭐 루트 3 빼기 루트 3 빼기 0.1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찍힌다. 그래서 항상 어떤 두 숫자 사이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그 사이에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항상 무한히 많아.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항상 무한대로 개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개수가 정해지는 건 항상 정수 자연수밖에 없어. 정수 자연수는 딱딱 떨어져 있잖아요. 일관격으로. 그죠? 그래서 정수 자연수는 개수가 정해져 있지만 유리수, 무리수, 실수는 어떤 간격 안에 집어넣어도 개수가 무한계예요. 이해돼요? 그런 얘기가 이제 뭐 무리수, 실수 하면서 나와 있는데 18쪽에 4번 문제 한번 보고 갑시다. 18쪽에 4번에 양수의 제곱근은 모두 무리수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양수의 제곱근은 모두 무리수이다. 틀렸어요. 제곱된 수일 수도 있잖아요. 애초에 루트 9, 루트 16 이런 거는 무리수 아니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루트, 제곱근이라는 건 루트를 이용한 숫자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루트를 붙인다고 해서 전부 다 무리수가 되는 건 아니야. 루트 4, 루트 9, 루트 16, 루트 25 이런 거 무리수 아니죠. 뭐 루트 4분의 9 이런 것도 무리수 아니죠. 0은 유리수인 동시에 무리수이다. 무슨 계속 같은 소리야. 0은 유리수예요. 왜 0은 왜 유리수야? 0은 정수잖아. 정수는 이미 유리수 안에 들어가 있어. 0은 유리수입니다. 자, 아까 유리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리수의 뜻? 유리수의 뜻
b분의 a 꼴로 쓸 수 있는 수야. 단 b는 0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a가 0이 아니란 말 없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럼 0은 1분의 0, 2분의 0, 3분의 0, 4분의 0 다 0이야. 이해돼요? 분자가 0인 분수는 다 0입니다. 그래서 0은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수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0은 유리수입니다. 이거 근호 루트죠. 근호 안의 수가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면 그 수는 유리수이다. 그렇죠. 근호 안의 수가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면 그죠? 루트 4, 루트 9 이런 거잖아요. 뭐 루트 2분의 1의 제곱, 루트 4분의 1 이런 거잖아요. 그죠? 유리수와 리을,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은 유리수이다.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은 뭐라고 그랬어? 내가 아까 찍었네?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하면 무리수라고 그랬어. 맞아요? 1 더하기 파이 이런 얘기 했었어. 그지? 루트 2 더하기 0.1 이런 얘기 했습니다. 유리수랑 무리수랑 더하면 무리수예요. 이유는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혹시 못 알아들으시고 있을 수 있으니까 1 더하기 파이는 파이가 3.141592 무리수인 이유는 이 끝이 수면하지 않고 끝이 없기 때문인데 여기에다가 1 더해봤자 이 끝이 무한하고 안 변하는 건 똑같단 말이야.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요? 그래서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무리수입니다. 그럼 얘가 꼭 뭐 정수가 아니고 뭐 2분의 1이면요? 여기에다가 2분의 1 0.5 더해봤자 3.6415 어쩌고저쩌고 나갈 거 아니야. 이해돼 안 돼? 어쨌든 여기가 순환하지 않고 끝없이 나가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그래서 유리수에다 무리수를 더하면 그냥 무조건 무리수입니다. 요거 하나 필기해 봅시다. 어디다 필기할까? 공간이 17쪽 위에가 좀 비어있죠. 17쪽 위에가 좀 비어있죠. 요거 하나 알아봅시다. 요거는 옛날 교과에서 빠진 지는 막 한 15년, 20년 가까이 되는 되게 옛날 얘기인데 문제에 한 번씩 보여. 문제에 한 번씩 보이기 때문에 애들이 알아두긴 해야 돼요.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항상 유리수고요. 유리수 빼기 유리수도 항상 유리수고요. 유리수 곱하기 유리수도 항상 유리수고요. 유리수 나누기 유리수 단 뒤에 거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얘는 0이 아니어야 돼요. 0이 아닌 걸로 나누면 항상 유리수예요. 뭐 용어는 안 할게요. 그래서 뭐 유리수끼리 계산해서 다시 유리수가 나오면 뭐 닫혀 있다 이런 걸 옛날에 배웠었는데 닫혀 있다라는 용어는 사라졌지만 이런 문제는 나와. 얘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유리수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무리수가 문제가 돼.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알 수 없고요. 무리수 아닌가요? 아니에요. 알 수 없어요. 왜냐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이것도 이렇게 더하기로 표현됐지만 무리수예요. 근데 루트 2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는 유리수입니다. 유리수일 수도 있고 무리수일 수도 있다는 거야. 얘가 하나의 숫자라는 얘기는 아까도 했어요.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래서 무리수끼리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리수끼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니까 유리수가 될 수도 있고 무리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경우에 따라서 이게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 무리수 빼기 무리수, 무리수 곱하기 무리수도 알 수 없고요. 무리수 나누기 무리수 여기서는 0이 아니다 할 필요 없어. 무리수에는 0이 안 들어가. 얘도 알 수 없어요. 왜냐면 루트 2 빼기 뭐 1 플러스 루트 2는 마이너스 1이어서 유리수가 될 수도 있고 루트 2 빼기 루트 3은 무리수가 될 수도 있고 뭔 말인지 이해되는데 곱하기 같은 경우에도 루트 2 곱하기 루트 8은 루트 16 돼서 유리수가 될 수도 있고 곱하기 나누기는 아직 안 배웠죠. 나중에 배울 거예요. 루트 3은 루트 6 돼서 무리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아직 안 배웠지만 그냥 알아두세요. 이렇게 알아두세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곱하기 여기서 보인 대로 가면 이 안에 곱끼리 곱하면 돼요. 곱하기 안에 곱끼리 곱하면 됩니다. 나누기도 안에 곱끼리 나누면 돼. 루트 2 나누기
루트 3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3분의 1이니까 루트 3분의 루트 2는 이거 합치면 됩니다. 루트 3분의 1이 이러면은 무리수지만 뭐 루트 4 그냥 루트 9 이럴까? 루트 9 나누기 루트 9 그러면 안 되지. 루트 27 나누기 루트 3은 루트 27 곱하기 루트 3분의 1이면 루트 3분의 루트 27이면 합치면 3분의 27이면 루트 9라서 유리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요. 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계산하는 건 니들이 나중에 연산 배우면 이해하는 거고 뭐를 적어 놓으라는 거야? 이걸 적어 놓는 거야. 무리수끼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눴을 때 무리수가 나오지 않아요. 무리수 나올 수도 있고 유리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해돼요? 그런데 무리수랑 유리수를 섞어서 무리수랑 유리수를 더하면 항상 무리수고요. 무리수랑 유리수를 빼거나 유리수에서 무리수를 빼도 이건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따로 아는 거예요. 이런 애 항상 무리수입니다. 이런 애 항상 무리수예요. 근데 유리수랑 무리수를 곱하면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는 유리수가 0이 아니면 무리수예요. 그럼 얘가 0이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알 수 없다예요. 알 수 없다는데 유리수가 나오는 경우는 유리수가 0인 상황, 그러니까 0 곱하기인 상황 말고는 다 무리수 나온다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이런 거를 따로 챙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는 알 수 없다가 맞아요. 0 때문에. 이건 0 때문이에요. 0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데? 얘는 0 때문입니다. 유리수가 0이 아니면 다 무리수야. 이해돼요? 그 다음에 유리수 나누기 무리수는 항상 무리수고요. 이것도 알 수 없다네. 0 때문에. 둘 다 0 때문이에요. 근데 무리수 나누기 유리수는 얘가 유리수가 0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무리수예요. 이게 시험 문제에 졸라게 잘 나와요. 헷갈리거든, 은근히. 얘네. 이게 헷갈리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되게 당연한 얘기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리를 안 해놓고 넘어가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놓으세요. 때문에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럼 0이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이런 질문을 하지 말고 유리수 자리가 0인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유리수가 뒤로 가서 나누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무리수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넘어갑시다. 무리수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거랑 실수와 수직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실수와 수직선 얘기를 먼저 합시다. 이거 설명을 내가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1쪽을 먼저 봅시다. 21쪽을 먼저 보면 이거 필수 문제 바로 볼게요. 두 유리수 1과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그냥 유리수는 무조건 무수히 많아. 그게 1과 2 사이든 0.1과 0.2 사이든 뭐 1000분의 1과 1000분의 2 사이든 두 숫자 사이에는 유리수든 무리수든 실수든 다 무수히 많아. 두 무리수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는 무리수가 없다. 아니죠. 무리수는 항상 두 숫자 사이에 무수히 많아요. 이해되죠? 3번 두 무리수 루트 3과 루트 7 사이에는 한 개의 유리수가 있다. 개 똑같은 소리죠. 정수면 모르겠는데 개수가 정해지는 건 정수밖에 없어. 항상 무수히 많아. 수직선 위의 한 점에는 반드시 하나의 실수가 대응한다. 네, 수직선 위의 한 점에는 유리수든 무리수든 하나의 실수가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자, 5번 유리수와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만으로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있다. 네,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치면 실수잖아요. 실수로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있습니다. 맞아요.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페이지로 가서 요 밑에 있는 건 다시 한번 풀어보고요. 수직선의 무리수 표현하는 얘기를 해봅시다. 요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데 피타고라스 정리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가 옛날에는 3학년 2학기에 있었던 거 알아? 지금은 2학년 2학기에 있거든요. 얘가 2학년 2학기로 간 이유가 이 때문이야. 예. 이거. 수직선의 무리수 표현할 때 피타고라스 정리 나와야 되는데 피타고라스 정리가 3학년 2학기에 있고 요 단어는 3학년 1학기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설명하기가 거지 같다 하도 그래가지고 2학년 2학기로 내려온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간단한 내용이니까 우리 지금 2학년 친구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통 삼각형의 꼭지점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꼭지점 A의 대변을 소문자 A로 표시하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꼭지점 B의 대변을 소문자 B로 표시하고 꼭지점 C의 대변을 소문자 C로 표시했을 때 가장 긴 변을 직각삼각형에서는 빗변이라고 한단 말이야. 빗변의 제곱하고 나머지 두 변을 제곱해서 더한 게 항상 같다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4면 빗변의 길이는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x제곱은 9 더하기 16이어서 x제곱이 25니까 x는 5예요. 원칙부터 얘기하자. 원칙은 너희들이 어떤 제곱이 25라고 나오면 이제는 x가 25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하든지 x는 5 아니면 x는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야. 이해돼? 그런데 여기서는 도형이니까 음수인 길이는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도형에서는 그냥 5라고 쓰는 게 상관이 없는데 도형에서는 근데 도형이 아닌 경우에는 x제곱이 25면 5 또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쓰든지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 길이가 7이고 이 길이가 1이야. 그럼 이 빗변의 길이에 대해서는 x제곱이 77에 49 더하기 1의 제곱이 1이니까 x제곱이 50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0 이 숫자가 제곱되는 수인지 그러니까 루트 없이 쓸 수 있는 건지 아닌지는 판단을 빨리 해줘야겠지 그지? 그래서 루트 50 그러면 이제 여기는 우리 2학년 때 피타고라스 정리 쓸 때는 x를 구할 수 없는 수들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바로 이렇게 구해버릴 수 있다. 이해돼야 안 돼요? 자, 이걸 이용해서 수직선의 무리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제 본격적인 단원 얘기를 해보면 0, 1, 2, 3, 4예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그리고 이 대각선의 길이가 x라고 그러면 x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x는 루트 2. 이 길이가 루트 2 되는 거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이 대각선이 수직선하고 만나는 애에다가 컴파스 바늘을 꽂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을 그립니다. 이렇게 원을 그리면 얘가 이렇게 원을 그려서 떨어지는 자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저 원의 반지름으로 똑같을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면 이 길이가 루트이면 이 길이도 루트이니까 이 자리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2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루트 이만큼 간 자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돼 안 돼? 이해됩니까? 그러면 원을 여기서 원을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이 자리는 여기도 반지름, 여기도 반지름, 여기도 반지름 루트 2일 거 아닙니까? 맞아, 맞아. 그러면은 이 자리는 여기 항상 여기 우리 콤파스 반을 찍은 자리가 기준이야. 2에서부터 왼쪽으로 수직선에서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야. 왼쪽으로 얼만큼 루트 이만큼 간 자리, 요게 이 자리에 맞는 숫자 좌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 안 돼?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직사각형을 얼마나 귀염귀염하게 그려주느냐. 여기가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 가로가 3이고 세로가 1인 이런 직사각형이 있을 때 이 길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여기를 x라 그러면 x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x제곱은 9 더하기 1이니까 x제곱은 10이니까 이 자리는 루트 10 되는 거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루트 10이 반지름인 원을 그려. 그럼 반을 꽂힌 자리가 0이니까 0 빼기 루트 10 이 자리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10 되겠죠?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됩니까? 알아들어? 그러면 이번에는 대각선을 이쪽으로 안 그리고 이쪽으로 그려. 그럼 이 빨간 선도 루트 10이야. 맞죠? 빨간 선도 루트 10이야.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 이 자리는 좌표가 뭘까? 이 자리는 뭘까? 이 자리 뭘까? 좌표가 다음이 뭘까? 우진이 뭐야? 뭘까? 뭘까? 그렇지. 시작 지점은 항상 반을 꽂힌 자리 원 반지름 이렇게 온다고 그랬으니까 이 자리도 루트 10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0이겠지. 이 길이가 이 길이랑 같잖아요. 어머니 알아들어? 얘네 졸지마 죽일 거야. 이해됩니까? 지금 내가 뭘까 한 사람들 죽일 거야. 자, 22쪽 보세요. 22쪽을 보면 제곱등 피어 있는 건데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바로 필수 문제 6번 보세요. 옆으로 2, 3, 4, 5, 6 있고 밑으로 1.0, 1.1, 1.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루트 1.02가 1.010 첫 번째 네모고요. 루트 1.03이 1.051 두 번째 네모고요. 뭐 이런 겁니다. 이해돼 안 돼요? 그 다음에 저 밑에 63 어쩌고 돼 있는 건 루트 63.2가 뭐 7.950 근사값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는 무리수니까 파이를 3.14라고 하듯이 근사값 얘기하는 겁니다. 근사값 소수점 아래 잘라 먹은 거. 근데 이 파이를 대략 3.14라는 걸 외우고 있듯이 루트 2랑 루트 3 정도는 근사값을 외우고 있는 것도 좋거든요. 뭐 안 외워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외우고 있으면 한 번씩 써먹을 일이 있어서 루트 2랑 루트 3의 근사값만 외워봅시다.
루트 2의 근사값은요 1.414,213이에요. 여기까지 할 거죠. 1.414까지 나오죠. 루트 3의 근사값은 1.73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루트 2는 1.414, 루트 3은 1.73이 되게 안 외워줄 것 같이 생겼잖아. 그지? 자, 다시 따라하세요. 루트 2는 1, 넷, 왔네. 루트 2는 따라하세요. 루트 2는 왔네. 내가 이걸 어떻게 외우고 있겠니? 213까지. 자, 루트 2는 왔네, 둘일세. 두 명이 왔다 이거야. 왔네, 둘일세. 왔네, 둘일세. 둘일세.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왔네, 둘일세. 내가 뭐 1점 왔네, 둘일세. 1.414, 213까지 내가 어떻게 외우고 있겠니? 할 일이 없겠니? 이렇게 말만 들어서 외운 겁니다. 나도 왔네, 둘일세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근데 그냥 왔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왔네. 루트 3은 그냥 이건 그냥 좀 말 만들기 어려워서 그냥 한치세둘 이렇게 외웠어요. 선생님도 한치세둘 이렇게 외웠습니다. 근데 외워서 나쁠 건 없어요. 루트 2랑 루트 3은 외워두면 좋습니다. 변상값을. 그래서 루트 2는 왔네, 루트 3은 한치세둘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나중에 좀 계산이 빨라집니다. 요렇게 하면. 네, 일단은 진도를 여기까지만 나갈까? 네, 잠깐 쉬었다가 조금 어려운 내용 남았네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